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관광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관광 수지는 2,16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2012년 6월 이후 22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 혁신 강도를 높이되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등 필요한 곳에는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와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바로잡는 한편 소임을 착실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조금이나마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잡지 못하고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자 5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올라이프엔 강관우 대표와 함께 시장의 핵 짚는 시간으로 핫해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핫 이슈를 정리하고 다음 주 주목할 이슈를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리서치죠. 올라FN의 강관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핫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지금 미국 증시 오늘은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최고치를 계속 그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중국 경기 계속 저공 비행 중에 있습니다. PMI 수치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 중국 경기 한번 보고 우리 코스피 1960선까지 밀려와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고요. 이 코스피 헤매는데 전차 관련주 지금 가장 헤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차 관련주도 좀 보고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신용 잔고가 좀 높았었는데 계속 서행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먼저 보죠.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경 TV에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진격의 미국 증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증시 계속 몇 년간 지금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은데 아직까지도 그 상승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연준이 경기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이상 한파 때문에 1분기 경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경기 회복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안심감을 좀 준 것 같고 민간 소비 쪽에서도 이제 개선세가 보인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지금 안도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2분기 성장률 2% 전망 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분기가 0.1%였으니까 1분기보다는 이제 많이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S&P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서 저희 올라FN은 여기서부터 미국 증시를 사들어가기는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100억 달러 추가를 해가지고 450달러 규모로 지금 축소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채권을 매입해 주는 거죠. 450달러 규모는. 그렇지만은 쭉 가면서 10월 달까지는 종료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컨센서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워낙 달러가 좀 약세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정도 가면은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를 언제 올릴 거냐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이퍼링과 관련돼서는 미국 달러의 향방까지 꼭 체크를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페드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은 하는데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시장과 좀 얘기를 해 나가면서 그 테이퍼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자넷 옐런 그렇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저공 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PMI가 나왔죠. 50.4포인트. 사실 시장에서는 50.5포인트 정도 50.5포인트 정도 봤었던 건데 조금은 낮게 나왔고 3월 달에 50.3 나왔으니까 계절성 때문에 4월 달은 조금 그냥 적절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반등폭 자체가 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재고 쪽에서 급격하게 좀 재고 조정이 좀 이루어지면 되는데 아직도 재고 수준이 좀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은 작년 10월에 45.6포인트였거든요. 저점이. 그런데 아직도 47.3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재고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재고 조정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사이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약간 안 좋은데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고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미세 조정인 이런 상태고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부양을 할 그런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기대감 높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 2000선 초반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경기 향방을 좀 나타내주는 분위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미세 조정은 그야말로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중국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봐야죠. 코스피 2000선까지 외국인들이 가열차게 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순매도로 돌변하면서 196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골든 위크를 지금 끼고 있어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요?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866억 정도를 3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판 거를 보니까 전차 관련주도 좀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많이 샀었는데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 잠정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조금 미미한 적도 있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IT 쪽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1960선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 1960선이 과연 지지될 수 있느냐 이 여부하고 삼성전자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전일 종가 133만 원 선 저희들은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너무 좀 급격하게 내린 면이 있어서 133만 원이 지지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환율로 보시면은 1030원 선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주말을 연휴를 좀 보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미국 쪽에서는 미국 S&P 500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보시고 나스닥은 사실 S&P보다는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회복보다는 약간 지금 더 관망을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고평가 이슈에 논란이 있는 인터넷 주식이나 아니면 바이오헬스 이쪽에서의 포션이 높은 나스닥이기 때문에 S&P 500보다는 약간 다른 행보를 최근까지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상대적으로는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 아까 말씀드렸죠. 2000선 초반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미국보다는 중국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를 좀 보시기로 하고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 매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은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 1950-60선부터 2000선까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4조 3천 가량을 누적적으로 한 달 동안에 급격히 사들어왔는데 3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한 탓에 1960선까지 내려앉은 이런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좀 보시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나스닥이고 최근에 조정을 좀 상대적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파란 게 S&P 500인데 파란 선하고 빨간 선 이렇게 보시면은 파란 선은 S&P 500이고 빨간 선은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커플링 현상이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디커플링 때문에 PER 아시죠? PER이 무려 5배 이상으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벌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10배 미만에서 계속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차트를 놓고 보시면 말이죠. 위에 두 개가 미국 차트고 가장 밑에 회색이 중국 상해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어떤 거를 지금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까? 미국보다는 중국 쪽을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주식들이 주가가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이 안 좋은 모습들이 우리나라 그 종합지수에도 골고루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전차군단이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전차군단 요즘 그 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슈로 전차군단을 좀 보고 싶은데요. IT주들 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세부 실적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모바일 부분 뭐 이게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 이야기가 좀 안 좋고 특히 애플과 지금 비교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플 주가를 좀 올리기 위해서 주주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를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1분기 실적 삼성이 발표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얘기를 쏙 빼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2차 저차한 이후로 많이 팔았고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팔았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차익 실현으로 지금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1분기 실적 조 단위로 하는 회사들이 뭐 비용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당겨와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비용을 조금 줄여가지고 생각보다는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좀 골든위크 잘 쉬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차 관련주의 다른 축은 운수장비주잖아요. 운수장비 중에서 이제 전차 할 때는 저희가 완성차만 얘기합니다만 오늘 조선주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성차 쪽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뭐 상당히 워낙 강세 기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 쪽도 말이죠. 삼성중공업 오늘은 뭐 현대중공업도 2% 정도 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1분기에 영업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온라인FN에서는 롱숏 관련되는 그 전략 리포트도 이제 많이 발간을 하는데 최근에 현대중공업 저희가 그 숏, 그러니까 매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조선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조선주 할 때 현대중공업 다 조선주로만 보는데 사실은 현대 거기 정유가 있거든요. 정유가 매출 비중은 작년에 보니까 한 40%. 근데 영업이익 비중을 보니까 50%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조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영업 실적에는 그 정유 부분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너무 조선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최근에 정유주들 그 차트를 보면요. 상당히 내려가고 있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저희들은 숏 쪽으로 좀 잡았고 대우조선해양은 뭐 신규 수주 쪽도 상대적으로 좀 전망이 괜찮고 말이죠. 에코십 그러니까 연비 효율이 좀 좋은 쪽으로 계속 그 기술적인 선도 지위 이치에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은 오히려 롱 쪽으로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롱, 현대중공업 숏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희 씨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닥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코스닥 쪽에 조금 위험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뒤로도 이제 코스닥 이제 서행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잔고 개인들이 이제 많은 코스닥이기 때문에 신용잔고를 좀 보셔야 되는데 신용잔고 줄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조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는 4조 9천이 좀 못 미쳤거든요. 근데 피크가 작년에 5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피크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보시면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의 11%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신용잔고로 보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코스닥 쪽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기대를 줄이시고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면서 휴가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좀 꺾이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코스닥이 꺾인다기보다는 네. 코스닥에서 이제 옥석가리기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묻지마로 올라간 주식들도 많고 최근에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100% 넘게 올라간 주식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지금 그 박스권 안에 잡아놓고서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사 들어왔죠. 8천억 가량 1월부터 4월까지 사 들어왔는데 그런 영향으로 사실은 코스닥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물 들어오니까 배가 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아직까지는 좋은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 혹시라도 온다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 조금씩 차익 실현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작년에도 신용잔고가 많이 올라갔다가 된통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은 뭐 단기적인 변동성 이런 걸 생각하셔서 뭐 조금씩 조심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신용잔고는 높다 이런 생각이고 골든위크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해외 이슈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고용 데이터 이런 것도 좀 나올 것 같고 지금 중국에서는 HSBC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5월 5일, 5월 6일 이틀까지도 쉬고 나면 바로 이제 수요일이고 그다음 목요일은 그 옵션 만기일에 또 5월 금통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도 있고 주말에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도 조금 신경을 좀 쓰시면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서 뭐 전투태세 이런 용어들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사실 조금 신경 줄이시면서 놀 때는 좀 노시는 게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옵션 만기 도래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선제적으로 선물 쪽으로 보니까 말이죠. 미리 월, 화, 수요일 날 미리 좀 그 포지션들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0 차익이나 비차익 전체적으로 0에 가까운 이런 그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 우려는 일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시장 전략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랬어요. 5월에 팔고 좀 나가서 쉬다가 11월에 돌아오면은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월장 뭐 전통적으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래서 5월장은 톱다운보다는 조금 바텀업으로 스탁 피킹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저희 올라F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뭐 저희가 IT 장비주 중에서는 저희 독수리 오영제 1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수리 오영제 2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벤트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흡수합병이나 여러 가지 뭐 스탁 그 회사 스플릿이나 이런 이슈가 있는 뭐 한진해운 홀딩스나 아니면 위닉스 이런 쪽에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조선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대우조선해양 저희들은 크게 여기서 뭐 단기간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숏 관점에서 좀 접근해도 좋고요. 롱 대우조선해양, 숏 그 현대중공업 이런 좀 전략을 짜주시는 게 어떨까? 절대 수익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런 어떤 변동성이 있다고 해도 조금 해지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고 저평가주 시장의 향방과 조금 무관한 저평가주 저희들은 아세아시멘트, 삼양식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골든 위크입니다. 황금 연휴 잘 쉬시길 바라겠고 황금 연휴 동안에 크게 출렁이지 않을 종목들을 위주로 좀 생각하시고 많이 좀 신용장가가 높거나 최근에 많이 올라온 주식들은 좀 줄이시고 그 연휴를 떠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이슈 정리와 다음 주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FM 강간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드림하이 시즌2입니다. 예측 불허의 국내 증시 속에서 울고 웃는 개미들을 대표해서 박정호 PD와 정재훈 멘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PD의 지난주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비중은 35%고요. 종목은 한전 KPS 10%, 바텍 10%, 코디에스 10%, 미동전자통신 5%, 두산중공업 10%, 팜스토리 10%, 오이솔루션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바텍 수익률 좋습니다. 15.4%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미동전자통신도 17.6%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5%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오이솔루션은 마이너스 11.1%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트에 있는 종목들 먼저 AS를 해보겠습니다. AS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종목군들을 다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좀 괜찮은 거 몇 개 하고요. 안 좋은 거 몇 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종목군들은요. 일단 이 미동전자통신이 있습니다. 미동전자통신을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구죠? CF? 수지죠. 그죠? 예. 네, 수지. 그리고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블랙박스가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현대차와 사업도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좀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양호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가 도달하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 좀 유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요, 바텍이 있습니다. 바텍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눌림목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0.6% 정도 지금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16,000원권역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충분히 신규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2만원짜리 때는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을 좀 마무리를 해 놓고 난 이후에 지금 신규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 쪽까지도 나름대로 진출을 좀 하고 있고 성과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 관점 유지를 해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안 좋은 종목군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 달에 31,000원대의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름대로 37,000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다시 상단권역에 부딪히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두산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냥 그나마 가장 빨리 좀 대처를 한 그런 대형주 중에 계열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관련 부분들, 이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원자력 관련돼 있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물 관련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중국 시장 쪽에서 진출하면서 나름대로 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거고요. 즉 환경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두산중공업도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중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약간의 손실권역이지만 보유 관점 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오이솔루션인데요. 손실이 조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손실이 좀 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스코 회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거래처 중에서 시장 점유율 상위권이죠. 10위부터 10위까지 중에 8개 업체를 공급처로 좀 마련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올해 성과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드립니다. AS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지금 17,450원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9,000원대 매수가 돼 있고 손실폭이 10%가 조금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대부터 17,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로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을 20%로 늘리고요. 손절가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니 오이솔루션 지금 추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 근데 지금 상당히 조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보통 이제 빠지는 주식에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이솔루션 좀 차별성이 있나요? 자,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타기를 할 때는요, 빠져나올 작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0% 비중이 가지고 있다면, 물타기 같은 경우는 이 10%를 그대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2배수나 3배수 정도를 매수를 해서 단가를 확실하게 낮추고 난 이후에 빠져나오는 전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2만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1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손실폭은 약 15% 가까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10%만 추가 매수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금 평균 단가는 한 18,500원 정도대부터 18,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 낮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자리대에서는 물타기라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 그리고 그 단가를 낮췄을 때에는 나름대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가 모멘텀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상장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텍하고 미동전자통신이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고 있으면 이제 황금 연휴잖아요, 멘토님. 그럼 지금 좀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익 실현을 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이렇게 연휴가 길면 네. 이제 뭔가 돌발 악재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연휴입니다. 그죠? 이 거래일 동안 거래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가 과연 더 빠질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표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 쪽에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중국 쪽에도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날 크게 나올 만한 그런 지표 발표는 없거든요.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자,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1960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종목을 좀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 추세대를 지금 상단권역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져놓고 난 이후에는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주가가 1차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1960 많이 밀려야 1930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을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과 화요일 날 즉 미국 시장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 수요일 날 개장을 하겠죠. 수요일 날 개장을 했을 때 저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로 좀 보고 있거든요. 즉 월요일날, 화요일날 많이 빠진다면 저는 수요일날 신규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지지 라인 때까지 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부분은 크게 밀릴 그럴 부분들은 없다. 다만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뭐 현금을 만들거나 이럴 부분들보다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라면 충분히 좀 키워보는 전략, 즉 보유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멘토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순매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미비하고 혹시나 저번 달처럼, 그러니까 3월 달처럼 좀 늦게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다음 주 정도? 3월 달 정도 같은 경우는 바로부터 해갖고 상승 출발했었죠. 상승을 했단 말이죠. 우리 4월 달 같은 경우 월 초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통계적으로 좀 보게 되면 4월 달에 강세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좀 약세의 모습을 기록하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연초에 이 월 초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만기일 전후로 해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리대에서 많이 빠질 것이다라고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일단은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충분히 좋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멘토님 이 기관이 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궁금합니다. 없어요, 기관 애들이. 돈이 없어서. 네, 돈이 그런 없습니다. 겁니까? 계속 환매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19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증권가 쪽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195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에서 1950포인트 이 자리대에서는 펀드의 유입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포인트 부분에서는 많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2012년도 때부터 2011년도죠. 그때부터 계속 2000포인트만 되게 되면 펀드 한매가 꾸준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펀드 한매가. 그럼 결국에는 지금 자리대에서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안 좋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장세를 보면서 조금 이게 좀 의아했던 게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40원도 깨지고 3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2000선도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원달러 환율 부분들도 좀 외국인 쪽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차 손을 입느냐, 환차 이익을 얻느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원화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원달러 차트 한번 볼까요? 원달러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원달러를 보시게 된다라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5년 동안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워낙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가를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1030원대에 지금 공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0원 이하권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화 강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서서히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채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즉 원화가 강세가 유지가 되는 한은 외국인 쪽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경기 지표가 호전이 되고 있고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중국인데요. 중국 쪽에서만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진 않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 올해 초에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반기 내내 일단 차별화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너무 많지가 않습니다. 4조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가 상승을 했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6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4조 원대가 간간히 좀 넘어서거나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온다 하더라도 차별화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 방송 진행을 하면서 시청자분들도 포함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업종이 조선업종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현대중공업도 이번에 실적 부진 적자 전환 공시를 하면서 지금 오늘 3%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선업종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 됩니다, 조선업종. 네, 조선업종 감이 안 된다. 2주 전에도 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선업 섹터는 당분간은 좀 힘들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수주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신규로 수주를 했던 부분들은 향후의 일입니다. 향후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가를 좀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밀려내렸었죠. 조금 있으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삼성중공업도 저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현대미포 한번 볼게요. 현대미포를 좀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들이지만 저점을 이탈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우조선해양도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려내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결국엔 조선 섹터는 조금 힘들다. 그렇다면 대안주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나마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게 바로 돌아서는 게 건설 섹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섹터는 빠지지가 않죠. 그러면 조선주 대안으로 건설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조선주보다는 건설 섹터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일주일 동안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박 PD가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사고 싶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이번 주는 4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은요. 견고한 면세점 매출 확인으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호텔신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온 캠핑 성수기죠. 계절적 성수기를 노려보는 대륙제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지난해 흑자 전환과 이번에 해외 성과를 시작으로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다산 네트워크스 들고 왔고요. 마지막 종목은 허난선 신구 공장 본격 가동으로 올해부터 견조한 실적 성장을 예상해보는 차이나하오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히 전문가 자리를 넘보는 박 PD의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참 종목은 잘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을 골랐죠? 오늘은 몇 점 주실 겁니까?
글쎄요, 일단 조금 지나봐야 할 것 같은데, 호텔 신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외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그 해외 진출하면서도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번 더 주가는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따라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조정을 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8만 원 이하권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라면 한 번쯤은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대에 들어가기에는 다소쪼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네. 이 호텔 신라를 관종을 찾아온 이유는 멘토님의 그 멘토링을 받으면서 그거를 그 이론을 도입시켜서 이번에 찾아봤는데요. 이거 같은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91,600원까지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전 거래일날 이제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럴 때 61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매수 시점은 어떻게 잡으면 또 효과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시도를 좀 보게 되면 한 차례, 두 차례, 이제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장기적으로 추세대가 길게 지금 몇 년 동안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보통 각도가 세 번을 좀 바뀌게 되면 거의 고점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78,000원대, 79,000원대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중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을 했을 때는 장기적인 그런 흐름들보다는 손절 라인을 좀 정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손절 라인 정해놓고 봐야 되는데, 다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려도 지금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조금 보류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호텔 신라는 한번 생각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멘토님 캠핑 자주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대륙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이제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서 대륙제강이 조금 2분기 실적에서는 좀 반영이 돼서 좀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투자 관점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건데, 이 종목 좋습니다. 아마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조금 비싸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고점에 대한 이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리대를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거의 이제 횟수로 보게 되면 한 3주 차에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에 못 올라가게 되면 한 번쯤은 출렁거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5,600원대나 5,700원 정도 때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돌파 시도 나오게 된다면 이번 주에 아마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저것 좀 따지고 보게 된다면 오늘 끝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날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 목, 금 이제 3일 남았잖아요. 네. 다음 주에 이 종목을 위로 넘어가던 아니면 밑으로 밀리던 그렇게 때가 됐을 때 차라리 돌파 후에 추격으로 따라 붙든가 아니면 좀 더 밀렸을 때 매수를 하든가 그렇게 해보는 좀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너무 못 골랐습니다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표정에서 바로 티가 이렇게 확 나는데요.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종목은 좋다고 하시는데 네. 이렇게 혼을 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통 계절적 성수기를 노려서 이렇게 대표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멘토님. 네. 뭐 보험을 대비해서 미리 겨울에 황사 관련주인 무슨 마스크 관련주를 매수를 해놓는다거나 AI를 노려서 조류독감 관련주를 사놓거나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일단 거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테마성의 흐름들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실적을 좀 겸비해서 움직이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류독감이나 황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평가가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필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륙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 어느 정도 이제 캠핑 시즌이 도래가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탄가스에 대한 소비가 좀 많아진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대륙제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특히나 올해 나름대로 좀 실적은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리포트도 이제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만큼 증권가 쪽에서도 이 대륙제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는 것도 충분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멘토님 말씀 듣고 시청자분들도 대륙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방송용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을 하기 좀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조정을 받는다면 분할 매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21선짜리 때부터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050원 요 전후로 해가지고 분할로 매수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이니까 만약에 6,500원짜리 때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7,000원짜리 때는 금방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괜찮은 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종목은 이제는 실적주다라는 말이 많아서 실적 관련 이번에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준비해 봤는데 이것 또한 좀 많이 올랐어요, 멘토님? 네, 이 종목도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 종목입니다. 또 괜찮다고 하시네요. 네, 괜찮아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일본 시장에 좀 진출을 해 있는데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관련주에 분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봐도 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주가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 종목을 방송에다가 편입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박 PD님이 하신다면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자리 때부터 매수를 해도 되는데 방송 포트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목 중에서 나름대로 좀 괜찮은 종목분들 다들 괜찮은데 지금 어떤 부분들을 좀 편입을 해야 될지는 박 PD께서 고민을 하시고 편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방송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적합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도 약간 아리송합니다, 멘토님. 이번에는 거래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 마지막으로 차이나 하오란이에요. 근데 차이나 하오란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인데 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허난성에서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을 하게 된다면 한 2, 3분기 정도에는 실적 성장을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그 마음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투자 관점 또 어떻게 보시나요? 좋아요. 또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은데요. 네. 자, 과거에 중국 관련주들은 상승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름대로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게다가 증설까지 했단 말이죠. 중국 쪽에 지금 이 차이나 하오란 같은 경우는 이 고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종이의 사용량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밥솥 하면은 리옹쿠첸이 생각나시죠? 그 과거에 이 우리나라가 일본 쪽에 출장을 갔을 때 코끼리 밥솥을 하나씩 이렇게 사왔단 말이죠. 근데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쪽에 그대로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절반밖에 활용이 안 된다라면 충분히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좀 증설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1분기 실적 좋게 나왔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증설을 하고 난 이후에 공장이 가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패턴에 이 차이나 하오라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저 PBR 종목이고요. 요렇게 돼 있고 바닥권역에서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종목군들의 유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아쉬운데 이 거래량 부분들만 조금 배제를 하게 된다면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 보신다라면 지금 가격대부터 약 한 2,150원 정도 때까지는 매수가를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를 지금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즉
저항대로 인식이 됐던 이 자리대를 하나씩 밟아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대는 아마도 약 2,700원, 2,800원 라인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목표가를 약 2,800원 정도대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편입한다면 비중은 몇 %가 좋을까요, 멘토님? 비중은 지금 이 방송에 대해서는 좋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0%씩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뭐 10%죠, 뭐. 근데 지금 현금 비중이 35%인데 네. 오늘 오이솔루션도 추가 편입을 하게 된다면 네. 연휴 전인데 이제 현금 비중이 5%밖에 안 남거든요. 괜찮다 보시나요? 지금 비중이 35%에서 오이솔루션 10% 추가하게 되면 이제 25%고요. 여기서 이제 몇 종목을 편입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편입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섹터가 아니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다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멘토님 이번에 조금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셔서 이 차이나우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손절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러프하게 좀 잡아드리는데 한 1,900원 정도 잡고서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토님 그럼 돌발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거래대금 문제라고 하셨는데 다산 네트워크랑 무슨 차이가요? 이건 좀 긍정적이네요, 차이나우란은. 다산 네트워크하고 다산 네트워크보다 차이나하우란이 더 긍정적이다. 다산 네트워크 한번 보죠. 자, 다산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이 자리대 못 넘어갔죠. 이 자리대, 저항 자리대, 그죠? 이 자리대를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있던 자리도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걸릴 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차이나하우란을 딱 보게 되면 이 자리를 넘어갔잖아요. 그죠? 네.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 본다라면 충분히 좀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가도 2,800원 정도가 좀 된다라면 나름대로 수익률을 좀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도 좀 러프하게 잡아드린 거는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여유 있게 좀 잡아간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멘토님께서 다산 네트워크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저항성이 됐던 부분을 아직 확실하게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적더라도 종목은 좋아도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이고 차이나우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항성이 됐던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좋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이나하우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박 PD의 선택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멘토님이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차이나하우란을 오늘 매수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PD의 장바구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는요. 자, 현금 비중은 이제 15%고요. 종목은 한전 KPS가 10%, 종목은 가택이 10%, 또 코디에스도 10%, 미동전자통신은 5%, 두산중공업은 10%, 팜스토리 10%, 오이솔루션 20%, 차이나하우란을 10% 비중으로 편입했습니다. 자,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텍은 15.4%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동전자통신도 17.6%의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수익률이 조금 안타깝죠? 자, 차이나하우란은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2,150원에 매수를 했고요.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1,9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 PD 그리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핫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